녹음을 끝냈는데 우리 정우신 연구원이 한 종목이 더 있다 그래서 제가 깜빡했었는데 서호전기라고 이건 따로 녹음을 하겠습니다. 이게 8월 12일 날 자료가 나왔는데 네. 뭐 상당히 NR로 다루고 있지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하여튼 한번 얘기해볼까요? 서호전기? 네. 1년 만에 썼습니다. 네. 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만한 회사예요. 공부? 네. 되게 공부할 만한 회사고 뭐 매매 사자팔자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부할 만한 회사고요. 단타로 접근하신 분들은 안 사시면 됩니다. 네. 장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면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다나와나 뭐 그런 기업들처럼 천천히 실적 반영해서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중장기적인 천천히 그림으로 올라가는 그런 주가 흐름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두세 배 가 있을 겁니다. 안 가면 안 가는 거고 약간 그런 회사입니다. 되게 무서운데? 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사업 내용부터 설명드리고 왜 1년 만에 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크레인 들어보셨죠? 뭐 건설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서호전기가 하는 거는 항만에서 이제 배가 컨테이너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암벽에 달아가지고 항만 하역 이렇게 이제 배에 컨테이너선 내리고 싣고 그렇게 하고 있고 얘를 또 야드로 옮겨가지고 쌓아놓고 하는 그런 야드 크레인이나 아니면 암벽 크레인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레인 구조물을 만듭니다.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크레인 그 구조물 하나당 뭐 한 80억, 100억 막 그렇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구조물은 중공업 회사들이 만들어요. 일단 항만공사 같은 데들이만 정부 보통 기관이겠죠. 항만공사 같은 데서 이제 중공업 회사들한테 항만 운영업자한테 이관할 수도 있고 항만공사에서 진cep할 수도 있고 중공업 회사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그런 우리가 알만한 그런 큰 중공업 회사들한테 구조물 맡기는 거를 줍니다. 그럼 구조물은 거기서 엄청나게 큰 뭐 50m짜리 골리앗 크레인 그런 거 만들어요. 근데 그걸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구동 제어 시스템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서호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만운영공사나 항만운영업자가 중공업 업체들한테 이런 그 수주를 주고 그 다음에 중공업 업체들이 이런 제어 시스템 만드는 업체들한테 주문을 줄 때도 있고 혹은 직접 이제 구조물은 너네가 해 그리고 시스템은 너네가 해 그렇게 나눠서 줄 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예를 들어서 한 80억짜리 정도 큰 크레인이라고 하면 8억 정도가 이제 제어 시스템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항만에서 많이 써요. 건설도 사용되긴 하지만 크레인을 제어하기 위한 구동 시스템을 만드는 국내 1위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리하게도 손에 꼽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근데 이 회사가 왜 1년 만에 썼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수주 잔고가 역사적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수주의 상대방들이 경기가 이렇게 좋지 않지 않나? 그렇진 않아? 재밌는 건, 이 회사의 단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큰 단점. 첫 번째, 현재 환기 종목입니다. 이게 중소기업들 몇 군데가 약간 적절성 문제? 제가 보기엔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회계 제도가 바뀌면서 많은 기업들이 환기 종목이 됐어요. 이거는 약간 전산상의 문제? 약간 그런 거 같습니다. 최근에 이거는 알아봤는데 내년에 큰 문제 없이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소통의 문제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 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사실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없으니까 거래 대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수주 쪽 말씀드리면 사상 최대 수주 잔고 나온 거 이거는 심플해요. 제가 추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고 제가 트래킹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2014년에 수주 잔고 657억 싱가포르 항만 PSA 이제 싱가포르 항만공사 쪽에 수주가 대규모로 들어가면서 실적이 쭉 올랐다가 2018년도에 수주가 급감했어요. 327억까지. 그 다음에 2019년 말에 639억까지 올라갔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133억까지 1000억 이상을 찍은 거의
뭐 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수주 잔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당연히 향후 몇 년 동안 실적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참고로 작년에 매출액이 650억 정도인데 현재 수주 잔고가 1000억이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올해 내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는 보통 납기가 지연은 되지만 뭐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있는 부분은 사실 이 회사가 싱가포르 등의 해외 사업이 전체 매출 70%예요. 근데 최근에 수주 받은 거는 국내 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해외가 좀 힘들 때 국내 쪽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 특히 무인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는 과거에 케이스가 많이 없었어요. 부산 신항 외에는. 근데 이번에는 국내 쪽 건설사들이나 아니면은 이런 부산 쪽에 대해서 뭐 개보수 공사,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건설 현장에도 골고루 국내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내와 해외 쪽을 다 괜찮게 두루두루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공부는 분명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그럼 제가 이 회사를 왜 계속 뭐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는데 왜 보느냐?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견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반대하셔도 상관없어요. 항만에서 무인화 시스템은 될 수밖에 없는 사업 같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항만 크레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크레인 안에서 뭐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크레인 하나 움직이는데 한 4명 정도의 약간 구동 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연봉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전문 인력들이니까. 기술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4분이서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동화, 이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면, 서우정기가 추진하는 이 무인화 시스템으로 가면 무인화예요. 어떻게 보면 채용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무인으로 가져가는 거고, 관제센터에서 4명이 크레인 한 대로 움직이는 거를 관제센터에서 1명의 교육받은 모니터링 직원이 전문 인력보다 모니터링 직원이 4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인력을 16명 쓰던 거를 1명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보통 구동 시스템이 한 번 들어가면 15년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억 정도 투입해서 15년 정도 쓰는 건데, 인력을 16명 쓰던 거를 1명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랐네. 네,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걸로 처음에 접근했어요. 처음에 이 회사를 접근했을 때 이렇게 접근했어요. 근데 다른 여러 쪽에 얘기해봤을 때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헛소리였습니다. 그래? 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항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항만하역, 이게 배에다가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과금이 결정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무리 숙련된 기술자가 하더라도 무인화, 자동화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보다 30% 이상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빠른 거죠. 무인화로 했을 때 30% 이상. 빨리 내리고 빨리 올릴 수 있구나. 그렇죠. 네, 이게 충분히 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 무인으로 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전 복귀할 때 이렇게 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동 프로그램 된 데서 바로 뽑아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든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무인화 시스템이 아마 계속 될 수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리하게 경쟁력이 있는 서우정기에 대해서 향후 중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부산 신항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있지만 싱가포르, 투아스 그쪽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기업입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주 산업이에요. 수주를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저도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이 회사 내부분들도 모를 거예요, 아마도. 뭐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의 가치라든가 실적은 지금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하지만 어느 시기에 언제 수주를 많이 받을지 그거는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정홍진영을 오래 본 입장에서 분명히 이건 지금 매매가 아니라 장기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공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러면 바로 거래도 없는 주식인데 막 사놓고서 네. 왜 안 오르지 기도하는 마음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기업을 이제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네. 갖고서 준비하시고 해도 되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안 좋은 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외 사업을 지금 70% 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거는 제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 되는데 사실 서울전기가 만들고 있는 제어 시스템 국내에서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돼요.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공업 회사들, 특히 중국 같은 데서 중공업 회사들이 들어가서 중국의 ZPMC 같은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지연이 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얘네들이 만드는 서울전기가 만드는 그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공급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코로나란 상황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납기 지연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원래 납기가 올해 연말까지 끝나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납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실적은 1분기 기준으로 상반기 합쳐서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매출액은 300억, 영업이익 61억으로 YY로 매출액은 25.5%, 영업이익은 59.1% YY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작년 상반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사실은 안 좋아서 기저효과로 많이 올랐는데 뭐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 오르는 데는 뭐 큰 문제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역시 오래간만에 주식 얘기할 때는 좀 이렇게 알던 기업들, 업데이트해온 기업들 얘기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나는 오늘 되게 다 나와도 재밌었고 삼형전자는 아리까리한데 확실히 한번 더 자리 돌아가서 뒤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동국제약은 거래정지 풀리면 좀 공부에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리고 서우전기는 우리 정우신 팀장 말한 대로 매매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해야겠구나. 언젠가 이게 상황이 개선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그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사실 몰라요. 모르지. 이러다 갑자기 수주 터지면 수주 터지면 그냥 뭐 저는 모르는 거니까. 네. 오케이. 이 정도에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